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역과정인 역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다음 정리를 먼저 정리로 시작을 하죠. 자,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0에서 무한대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g가 0에서 무한대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, 자, 만약에 이 f와 g가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 f의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고 g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고, 그래서 이 변환이 서로 같으면, 이것이면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. 자, 이런 정리가 있는데 같은 함수입니다.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,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f와 g가 연속일 때 이 정리가 성립이 되죠. f와 g가 연속이 아니면 이 정리는 뭐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. 자, 이 정리의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 보기를 들면은 연속이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, 만약에 fx가 상수함수 1이면 우리가 상수함수 1에 대한 라플라스 변화는 앞에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는 s분의 1이죠. 그리고 s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정의가 되죠. 그런데 g함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, 여기가 t일 때, 여기가 2일 때, 자, 여기가 1값인데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2일 때는 2, 함수값이 2 이렇게 되는 함수를 gx라고 놓으면, gx는 이게 1, 그러니까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, 이거 x가 2가 아니면 1이죠. 그리고 x가 2이면 함수값은 2가 됐습니다.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, 이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는 0부터 무한대까지 gt 2의 마이너스 st. 근데 gt가 이렇게 되면 아는데,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적분은 한 점에서 불연속이라도 이 적분값은 변함이 없죠. 한 점에서 이 함수값이 다른 것이 이 적분값이 변함이 없습니다. 이 값은 무엇과 같냐면, 그냥 gt가 1함수 fx 이 함수와 같죠. 그래서 2의 마이너스 sdtt.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s분의 1임을 압니다. 이게 s가 n보다 클 때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f와 g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고 그 라플라스 변환이 같습니다. 그러나 원래 함수의 이 f와 g가 서로 다르죠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함수가 같은 라플라스 함수가 되는데, 위의 정리에서는 두 함수가 연속이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. 연속이면 라플라스 변환이 같으면 원래 함수들도 같아야 됩니다. 밑에 보기에서는 이게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. 그래서 자,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역 라플라스 변환을 정의를 할 건데,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이 책 수준에서는 그냥 연속함수 수준에서 말을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은, 앞에서 라플라스 변환은 0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했는데, 우리는 이제 그 역과정을 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어떤 함수 f가
알파에서 무한대. 자, 이것에 대하여 단 여기는 이제 알파는 0보다 어떤 크거나 같은 상수죠. 자, 이것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, 자, 그럴 때 어떤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더니 이 f가 됐다. 이것인 연소함수. 이러면 이런 함수가 주어지면은 이거는 유일하다고 앞에서 정리해서 했습니다. 그래서 영역상수 f를 이 f의 역 라플라스 변환 또는 간단히 그냥 역변환 이라고 하고, 이것을 ft는 L의 역사상 ft 이거로 나타내겠습니다.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역과정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. 물론 저기서 뭐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모든 함수가 다 역변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 역변환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 f도 존재합니다. 그래서 모든 게 다 역변환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. 그렇죠? 자,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역변환을 어떻게 구하느냐,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, 그 문제는 우리가 미분척분학에서 했던 것과 이제 같은 방식인데,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 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도함수를 구했는데, 그 역과정은 원시함수를 구하는 거, 그거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그 역과정을 보죠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역변환을 찾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에서 우리가 구한 거에서 이제 그 역으로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표를 앞에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, 라플라스 변화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, 우리가 이제 ft 이 함수가 있고 라플라스 변화의 함수가 있는데, 앞에서 했던 게, 자, 상수함수 1은 s분의 1로 갔습니다. s는 0보다 큰 범위, 0보다 큰 범위면은 그냥 안 적겠습니다. 그 다음에 2의 알파 t제곱, 이것은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-알파분의 1, 여기서 s는 알파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우리가 sin 베타 t, 이거는 s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의 베타가 됐었죠.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t, 이거는 s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분의 s가 됐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t의 제곱이 있었는데, t의 n제곱, 이 n이 1, 2 쭉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했었죠. 이게 n 팩토리얼 나누기 s의 n 플러스 1 제곱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t의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기존의 2의 알파 t, 이것의 t의 n제곱, 이 형태도 앞에서 했었죠. 이게 n 팩토리얼의 s-알파의 n 플러스 1, 여기서 s는 알파보다 큰 범위가 됨을 알 수가 있었고, 뭐 sin
베타 t 곱하기 t, 이거는 2 베타 s 나누기 s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2제곱의 제곱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t 코사인 베타 t, 이거는 s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나누기 s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, 이것의 제곱, 이렇게 되고, 우리가 또 2의 알파 t 사인 베타 t, 이거는 베타 s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, 단 s는 알파보다 클 때 2의 알파 t 곱하기 코사인 베타 t, 그래서 이거는 s 마이너스 알파 s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, 여기서 s가 또 알파보다 클 때 이제 이 정도로 기본적인 표를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에 의하면 이런 함수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기존의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, 이렇게 구한 것을 우리가 이 표에서 이제 역변환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른쪽 함수에 대해서 이제 왼쪽으로 가겠다. 그래서 우리 미분 적분학에서 적분했던 그 방식, 원시함수 구하는 그 방식이 이랬죠. 그래서 이렇게 역변환을 찾아가겠습니다. 그래서 역변환을 찾는 것은 이 표에서 이렇게 얻는 게 있고, 또 이제 함수가 좀 복잡하면은 그것을 좀 간단히 해서 간단히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표를 이용해서 찾아가겠습니다. 우리가 이 복잡한 함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복잡한 fs를 간단히 하는 방법, 이거는 이제 뒤에서 예제로 보겠는데, 부분 분수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 앞에서 우리가 했던 함수의 합성곱을 해서 두 함수의 이 합성곱이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그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각각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이 되죠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복잡한 함수를 간단히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가령 이제 보기로 이 역변환, 자 s 빼기 3분의 1, 자 이것을 구하라.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 표에서 이걸 찾을 수 있죠. 이 표에서 어떤 형태냐면 두 번째 식에서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표에서 보면은 이거는 ft가 2의 3t일 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2의 3t, 이것의 s는 s-3이었습니다. 단 s는 3보다 클 때 이거이므로 그 역변환 s-3분의 1, 이거는 이 t, 이거는 2의 3t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표에서 이렇게 간단히 구하고, 다음에는 좀 복잡한 거, 만약에 복잡하지만 좀 간단한 형태로 보면, 자 이거를 구하라. 이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쓰겠는데, 하나는 이제 부분 분수법을 한번 쓰겠습니다. 부분 분수법. 자 부분 분수법은
저 유리함수를 이제 부분 분수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죠.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s의 제곱 플러스 1 이것을 자 s분의 몇 그다음에 s의 제곱분의 몇인데 자 여기서 앞에 s는 이게 1차니까 위에 상수항만 남고 뒷부분은 분모가 2차니까 이거는 1차 A 그랬었고 1차니까 이제 BS 더하기 C 자 이것인 상수 A, B, C가 존재하죠. 존재하므로 이제 A, B, C를 찾는 게 목표인데 이거는 금방 찾을 수 있죠. 이게 S의 제곱 더하기 1 이거를 S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여기는 A, S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S, BS 더하기 C 이렇게 되니까 즉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거는 S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S의 제곱 부분이 A 더하기 B, S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S가 CS고 상수항이 A가 되죠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은 이제 분모는 같고 분자에서 개수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자, 분자의 2차항은 이거 0이 돼야 됩니다. 1차항 C도 0이 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여기가 구간이라 A죠. 9처럼 자 여기가 A. 그 다음에 1차항은 A는 1이죠. 이거이므로 우리가 A는 1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C는 0이죠. 즉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거는 우리가 A가 1 S분의 1이고 더하기 그 다음에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B는 마이너스 1 C는 0이니까 마이너스 S 이거 됩니다. 따라서 자 이거 인버스 S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T 이거는 인버스 S분의 1 빼기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분의 마이너스 S가 되죠. B가 마이너스 S 그러니까 S 이렇게 되죠. T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선형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S분의 1 빼기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S T 이렇게 되죠. 근데 이제 앞에 부분에서 S분의 1로 변환되는 함수는 이거 1 함수죠. 그 다음에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S로 변환되는 것은 앞에 표를 보면 S의 제곱의 이 베타 코사인 베타 T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1이니까 이게 빼기 코사인 T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역변환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부분 분수법을 해서 이렇게 함수를 간단히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.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우리 함수의 합성곱을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저 함수가 저 형태가 나오는데 저 형태가 이 곱의 형태죠. 우리가 자 S의 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
s분의 1 곱하기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임을 알고, 자 이거는 어떤 함수, 자 1 상수함수가 이렇게 변하고 이거는 sin t가 이렇게 변하는 걸 알죠. 자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가 자 ft를 우리 상수함수 1로 놓고 그 다음에 gt는 sin t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1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분의 1이고 sin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거입니다. 이거이므로 우리가 자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것의 역변화는 s분의 1 곱하기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것의 역변환이다.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ft 스타 gt 이것임을 우리가 알죠. 우리가 함수의 합성곱에서 이렇게 됨을 압니다. 근데 함수의 합성곱은 자 0부터 t까지 ft가 상수함수이고 gt가 sin t인데 여기서 t가 아니라 t 빼기 타우가 들어가야죠. d 타우. 이게 합성곱의 정의가 되죠. 그럼 이것은 0부터 t까지 자 이거는 자 sin t 곱하기 코사인 타우 빼기 코사인 t 곱하기 sin 타우 이것의 d 타우가 되죠. 그럼 sin t 코사인 t는 이 적분에서 그냥 상수니까 이 그대로 두고, 그러면 sin t는 그대로 두고 이 코사인 타우 이거는 원시함수가 sin 타우니까 sin 타우의 0부터 t까지 이거 빼기 코사인 t는 상수고, 이제 sin 타우는 마이너스 코사인 타우가 원시함수죠. 이것의 0부터 t까지입니다. 그러면 이거는 sin t 곱하기 이제 이거 집어넣어 보면 sin t가 있고 빼기 sin 0이 되는데 sin 0은 0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마이너스 코사인 t, 그 다음에 이거는 자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t 빼기, 근데 또 여기 빼기니까 더하기 코사인 0은 1이죠.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빼기 코사인 t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는 상수함수 1임을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뒷부분 코사인 t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값을 구했는데, 자, 이 값을 우리가 함수의 합성곱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1 코사인 t가 됐죠. 앞에 부분은 부분 분수법을 적용을 했는데 뭐 1 코사인 t 같은 값을 당연히 얻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좀 복잡한 경우에는 부분 분수법을 해서 간단히 만드는 거, 또는 이렇게 함수의 합성곱도 이용을 해서 또는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자, 역 라플라스 변환을 했습니다. 역 라플라스 변환은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의 역과정인데, 이제 라플라스 변환된 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연속함수가 어떤 연속함수가 그것으로 변하는 라플라스 변환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역변환이라고 합니다. 뭐 나중에 보면 반드시 연속함수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연속함수로 한정을 하면은, 그러면은 그 역변환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그래서 역변환을 구하는 거. 근데 역변환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아는 상태에서 그것에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거다. 그래서 이 표를 좀 알아야 된다. 마치 우리가 미분 적분학에서 미분을 아는 것을 원시함수 찾을 때 이제 미분을 안 것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역변환을 찾고, 그런데 보통 이제 함수가 이제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는
이 함수를 간단히 해서 저 표를 적용할 수가 있다. 간단히 하는 방법에는 부분분수법을 적용을 하거나 또는 함수의 합성법을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대부분은 부분분수법을 적용을 하면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역변환을 찾아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